네, 이태원 참사에 유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국민적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각당복지재단의 윤득형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우리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유가족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은 외상성 슬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픔과 트라우마가 이제 함께 동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희생자들을 보면 20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가족들은 대부분 부모, 그러니까 자녀 사별을 경험하는 네. 거죠. 보통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애도의 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 사별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네. 걸리게 됩니다. 4년이나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잠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사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지지해줘야 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과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이 과정들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실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참 안정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큰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안정을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애도의 과정을 크게는 비탄과 애도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비탄의 과정이 있고 애도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비탄의 과정에서는 그 충격과 그리고 무감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인지할 수가 없고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탄의 과정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네.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 더 비탄하고 또 울고 분노하고 또 항의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비로소 사별의 현실을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쉽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고인을 잊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애도의 과정들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소리도 질러보고 음식도 좀 드시고요. 잠도 좀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도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면서 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부가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그 고통을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도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자중하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애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과정에 더 슬퍼하고 비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애도 상담으로 유명한 미국의 윌리엄 워든 박사가 있습니다. 워든 박사가 애도의 4가지 과제를 얘기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사별의 현실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애도의 과정으로 차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하는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진상 규명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부모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움을 정말 주기 위해서는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만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기에도 그렇고요.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세월호 얘기냐?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애도의 과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애도의 과정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년 뒤에 10월이 됐을 때 아직도 이태원 얘기냐? 이런 식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만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 국민의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슬퍼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던 분들이요. 이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또 한편으로는 나만 살았다라는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계시던 분들, 특별히 생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CPR을 했던 분들, 또 그곳의 목격자들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클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 큰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라우마의 증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죄책감인데, 죄책감. 예, 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 죄책감과 더불어서 뭐 후회감이나 수치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이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상담, 누군가에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게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 현장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빠르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게 거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목격한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제 현재 많은 지자체와 상담 관련 협회 등에서 트라우마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증세 가운데는 감정인지 신체,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그냥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과 분노를 포함하게 됩니다. 인지적으로는 장면이 필름처럼 떠오르는 플래시백 현상, 집중하는 데 곤란을 느끼고 또 행동적으로는 수면장애나 섭식장애, 그리고 민감하게 되는 그런 뭐 경계나 각성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좀 빨리 이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된다 이런 의학계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예, 트라우마 치료는 일단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고요.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멈추면 괜찮은데 그것이 2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걸 이제 PTS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PTSD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TSD 치료에는 인지 치료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치료 중에는 이제 지속적 노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 사건을 단계적으로 떠올리게 하면서 그 외상 사건을 큰 불안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를 돕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 없이 그 외상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두 달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트라우마 1군에 속하는 그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또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는 또 그 옆에서 함께 지속적인 지지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